수달둥둥. 구독과 좋아요는 수달둥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달둥둥입니다. 염치,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를 염치라고 하죠. 반대되는 말로는 모렴치가 있고요. 최근 계속된 시일구 문제나 남북한 갈등 문제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시국에 가까이 있는 옆 나라에서의 염치 없는 행동으로 간만에 저 수달둥둥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옆나라 일본의 만행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일본 외무성 산하인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에서 과거 독도에서 불법으로 강치잡이를 했던 어민의 손녀 증언을 빌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참고로 강치는 바다사자과로 덩치도 크고 돌고래보다 영리했던 동물입니다. 저 수달둥둥은 이 동영상을 보고 정말 어이가 털렸는데요. 역사적으로 독도에 살던 강치가 멸종된 원인이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영토에 편입한 뒤 강치잡이 전담회사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저지른 반문명적이고 생태사적인 범죄 행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이라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다니요. 더구나 불법 어로 행위가 영토를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애초에 불법 어로 행위를 하기 위해 독도 침탈을 시작했던 일본이기에 어쩌면 이번 일본의 어이없는 주장은 일본이 일본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불법 어로 행위가 어떻게 독도 침탈로 이어졌는지 저 수달둥둥이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카의 요자부로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일본이 독도를 강점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무분별하게 강치잡이를 벌여서 독도의 강치를 멸종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카의 요자부로입니다. 강치는 포획하면 가죽과 기름으로 쓸 수 있어서 값이 꽤 나갔는데요. 한 마리의 가죽 가격이 당시 일본 돈 16엔으로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강치로 돈을 벌려는 일본 어민들이 독도로 몰려와 불법으로 강치 잡이에 열을 올렸었죠. 일본 어부였던 나카이 요자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3년에 시험 조업을 해본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투자금 300엔의 6배 가까운 1723엔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면서 강치잡이가 돈벌이가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부를 배제시키고 강치잡이의 수익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궁리하던 나카이는 1904년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의 조업을 독점할 수 있게 섬을 임대해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사실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령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당시 청원은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에게 독도의 어로 독점권과 임대권을 교섭해달라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일 전쟁으로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일본이 나카의 청원을 교활한 방법으로 변형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의 원칙을 활용해 독도를 강탈하려고 했는데요. 무주지 선점의 원칙이란 어떠한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을 선점할 의사를 나타내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그 나라의 영토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은 독도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인 것을 활용해 독도를 강탈할 계획을 세운 거죠. 이를 위해 당시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 김모스키 가네유키는 나카이가 1904년 9월에 일본의 내무성, 농상무성 및 외무성 앞으로 리앙쿠르 섬의 영토 편입 및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내무성에서는 일본이 일본의 영토가 아닌 일개섬을 차지하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한국을 병합하려는 의심을 받게 된다며 영토 편입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보입니다. 이미 내무성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876년에 독도를 일본 지역에 편입시킬지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일본 내무성은 그들이 부르는 다케시마가 본인의 땅인지 아닌지 몰라서서 10월 5일 시마네현에 공문을 보내 다케시마가 누구의 땅이냐라는 의견을 묻고 이에 시마네현 참사 사카이 지로는 허가를 얻어 울릉도로 오가며 어업 사례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해내 죽도의 일도 지적 편찬 방사란 이름의 문서를 작성해 다시 내무성에 보냈고 내무성은 이 자료와 1693년 안용보 사건을 계기로 3년 동안 조선과 주고받은 문서의 죽도 일건을 포함한 조사를 약 5개월에 걸쳐 한 후 죽도의 일건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877년 3월 17일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태정관에 보고했으며 이를 검토한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 일본의 죽도의 일도를 판도외로 정한다. 지리한 죽도의 일도권에 대하여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1877년에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걸 이미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걸 두고 일본에서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했지 조선 땅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더 어이가 없죠.
시마네 현에서 내무성에 제출한 지도의 기죽도 약도에는 울릉도를 뜻하는 기죽도와 독도를 뜻하는 송도의 모습이 담겨 있어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종한 지령은 독도의 영토 편입원 제출보다 27년이나 앞서 일어난 일이었고, 시마네 현과 내무성 그리고 태종관 사이에 문서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낙가의 청은 당시 내무성을 독도 영토 편입에 난색을 표한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이자 실력자인 야마자 엔지로가 외교상의 일은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며 시국으로 봐도 영토 편입은 대단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히고, 시국이야말로 영토 편입을 급히 필요로 하며 망루를 세워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한 감시에 대단히 유긴하지 않을까라고 하며 서둘러 청원서를 외무성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급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은 1910년 나카이 요자부로가 정부 보고용으로 직접 작성한 다케시마 경영의 개요라는 진술서에 야마자 엔지로가 언급했던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어부의 개인적인 욕심과 러시아와 전쟁하던 일본의 군사적 필요성이 맞아떨어지면서 독도 편입이 진행되었고, 결국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강요회의에서 나카이 요자부로의 편집 청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관인 것은 대한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킨 방법이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고 지들 마음대로 정해놓고는 죽도라는 명칭을 부여한 후에 일본 어부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거주하였던 시마네 현에 소속시킨 것입니다.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 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현재의 독도를 뜻하는 석도를 명시하면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이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 편입에 대한 내용을 40호로 고시하면서 독도를 불법으로 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현재 일본은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독도 침탈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05년부터 1924년까지 10년 동안 독도에서의 독점 주호권을 확보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죽도 어렵회사를 만들어 강치자비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요. 당시 강치 가죽으로 최고급 가방을 만들어 메이지 일왕의 부인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고, 세계 망고 박람회에 최고급 품질의 독도 강치 가죽 제품을 출품해 상을 받기도 하는 등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나카이의 남해구로 수만 마리로 추정되던 강치들은 불과 10여 년 만에 그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보다 못한 일본 정부에서 1927년부터 1932년까지 6년 동안 독도에 강치 조업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1933년에 독도 강치잡이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연간 개체수는 8마리에 불과했고, 태평양 전쟁으로 강치잡이가 중단된 1941년까지 독도에서 잡힌 강치는 해마다 10마리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점 조업권을 반납한 1925년부터 이미 독도에서 강치는 멸종 상태에 접어든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일본 패망 이전에 이미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개체수가 줄어든 강치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미군의 폭격이었습니다. 미군은 독도를 폭격 연습 장소로 지정하고 1948년 폭격기로 독도에 폭탄을 투여한 데 이어 1952년에도 폭격기를 띄워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일제히 대량 포획으로 생태계가 산산이 부서진 상태에서 미군의 폭격까지 당한 강치는 더 이상 독도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197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포획된 강치와 1975년에 마지막 목격된 강치를 끝으로 더 이상 독도 강치는 발견되지 않았고, 1994년에 이르러 국제자연보존연맹은 독도 강치에 대한 멸종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독도 강치를 멸종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본과 시마네 현은 독도를 침탈한 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강치 캐릭터를 만들거나 독도 강치잡이 어민의 후손 인터뷰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모렴치의 극치를 보이는데 정말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지난 2000년에 일본의 억지에 맞서기 위해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구로부터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하며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정했는데요. 아직 국가기념일이 아니어서인지 독도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 수달둥둥은 염치 없는 이웃나라 일본의 행태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독도를 빼앗기고 강치를 지키지 못한 것이 당시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제70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세계 속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저 수달둥둥은 이웃 일본의 염치 없는 주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강한 힘과 정신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